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수학 습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수학을 하는 데 있어가 필요한 5가지 능력, 이것을 키워주는 5가지 시스템. 구체적으로 10가지의 수학 습관을 통해서 이 능력들을 길러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1계명은 개근해문입니다. 이게 10가지는 다 사자성어입니다. 개근해문이라는 것은 개념은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이 된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개근 해문인데 그래 모든 문제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해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수학을 잘하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개념은 공부를 했을 때 안 보고 내가 테스트를 해서 95% 이상 적어내는 이런 어떤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1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10분 뒤에 95%씩 적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근해문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기 수학 습관으로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개근해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1타 5피입니다. 이거 뭐 한 번 다섯에 써서 5가지의 열매를 거두는다. 이런 뜻이죠. 1타 5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개념 중심으로 가지를 쳐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나왔다는 걸 자꾸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기억들이 문제를 푸는 기억들이 이 개념에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치게 되죠. 개념 하나에. 이렇게 될 때 이 개념이 항상 중심이니까 변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이 문제를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기억 장치가 그렇게 된다 그랬죠. 어떤 한 개의 연결고리로 인출하면 거기다 붙고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붙어 있으니까 이 문제 하나를 뽑아도 이 개념이 나오고 같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심화 문제들끼리 다 엮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게 1타 5피입니다. 반대로 개념은 그냥 한번 들은 거로 해가지고 저 영화 속 기억으로 놔두고 문제만 자꾸 푸는 거예요. 문제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속에 이게 뭔가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저장이 돼가 탄탄하게 묶이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바탕화면에다 막 왕창 깔아놓는 겁니다. 찾기도 그렇고 인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1타 5피가 아니고 반대인 5타 1피입니다. 5문제 겨우 풀면 겨우 한 문제 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법 인식에 따라가 공부법을 내가 어떤 습관을 들여놓느냐 이게 25배 차이 나옵니다. 25배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개념 중심으로 문제를 붙여라. 이게 바로 1타 5피의 수학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 이해 기억 능력을 기르고요. 그런 데 필요한 개념 하갈 시스템이라고 있죠. 그거의 세부적인 개명들입니다. 그래서 개근 해문 1타 5피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명은 집중 연속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는데 집중이라는 거는 연필의 속도다 이런 겁니다. 촉각이에요, 촉각.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노트 A4 용지 4페이지 나갑니다. 50분 동안 4페이지 나가고 20분 동안 한 페이지 오답 채우고 그래서 나는 1시간 공부를 하면 A4 용지 5페이지가 채워지는 속도입니다. 이게 1등급의 속도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1시간을 채우는 학생과 어떤 학생은 2시간 동안 열심히 푸는데도 채 3페이지도 못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는 학생 이 차이는 하루는 크지 않지만 그게 1년 모이면 그 차이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중 연속이라는 연필의 속도구나. 내가 집중한다는 건 연필의 속도. 내가 3페이지 적었다 1시간 동안 집중력가 6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5페이지까지 계속 나가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머리는 개운하고 손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연필의 속도구나. 어느 정도 속도? 1시간에 5페이지가 적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집중 연속이라는 집중력과 관련되는 수학 습관이고요. 네 번째 2풀1호 오답의 중요성인데요. 그래 40분 풀이하면 20분은 반드시 오답해라. 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모르는 문제를 내가 가려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모르는 문제를 열심히 오답해가 아는 영역으로 옮기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실컷 풀고 채점도 제대로 안 하고 오답도 제대로 안 하면 늘 그 수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2풀 1호 40분 풀이하면 20분은 오답에 투자해라. 그 중에 일부는 또 심화 사고력으로 가져가는 이런. 그래서 집중 연속 2풀 1호는 우리 그러니까 집중력을 길러주는 집중 능력 이쪽을 필요한 오감 집중 시스템의 세부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끌 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티끌 태산은 하루에 모든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주요 과목 국영수라는 거는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일주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몇 년 이상을 꾸준히 했을 때 완성되는 게 그래서 중요 과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꾸준히 축적하는가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심화 사고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루에 2문제씩
내가 공부했던 거에서 두 문제씩 이렇게 뽑아서 정리하고 빨리 푸는 방법은 뭐고 어떤 부분은 생략해도 되고 이 문제의 핵심이 뭐며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 빨리 풀겠다 정확하게 풀겠다 어떤 오류 이런 것도 자꾸 쌓아 놓으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티끌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일이 모이면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오지도 못하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티끌태산 하루에 두 문제씩 심한 문제들 계속 저축을 해라 이거고요. 수학습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이 건지원님입니다. 뜻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해설지입니다. 여러분 해설지 인간은 좀 원래가 조금 편한 길을 추구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좀 편하고 싶고 그냥 깨그러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본성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이성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해설지 참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뭐 답답하잖아요. 해설지 한번 보죠. 와 그렇구나. 금방 이해가 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사람한테 생기냐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스스로 고민 안 합니다. 거기서 덮어버립니다. 해설지 갑니다. 그렇구나. 늘 해설지 가죠. 자기 사고 능력은 안 크고 해설지 사고 능력만 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력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답변자 가지되 해설한 해설지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으로 멀리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사고 능력이 처음에는 답답하죠. 근데 그거를 자꾸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게 심화 사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를 이렇게 참조하면 점점 빨리 해설지를 참조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건절하는 게 사고력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건지원님입니다. 그래서 티끌태산 건지원님은 심화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여러분 시스템의 하나의 세부 습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명은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 빨리 가는 것보다는 다지면서 가라 이런 거죠. 복습입니다. 복습. 이 4단계 복습법. 10분 지나고 20분 사이에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복습해야 돼. 하루 지나기 전에 좀 상세하게 복습해줘야 돼. 일주일 지났을 때, 한 달 지났을 때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점점 복습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6개월 장기. 그래도 놔두면 6개월 뒤에는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사람 머리가. 그럼 그중에 6개월 없어지기 전에 4개월쯤에 또 한 번 해주면 1년 가고 이렇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탄대로 복습법들 반드시 수학 습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수모왕도. 수학에는 편히 가는 왕도가 없다. 다만 빨리 가는 지름길만 있을 뿐이다.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은행에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년 뒤에 은행에 가면 찾을 게 있죠. 저축도 안 했는데 열매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금 통장에 쌓인 게 없죠. 수모왕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집중적으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그래 위에 탄탄대로하고 수모왕도는 반복 규칙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세부 10계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계명이 이제 변후불세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변을 본 후에 손을 씻지 않는다. 더럽고 냄새난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학은 하루 공부는 하루에 마무리해야 된다.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막 퍼즐로 놓으면 완성은 안 되고 냄새나고 이게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럼 뭐냐? 풀이를 했으면 반드시 채점하고 채점하고 나서 오답을 하고 이 정리하고 이게 하루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루 만에 완성시키고 하루 공부 완성됐다. 계속 풀이만 합니다. 풀이가 다음화가 채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가 왜 틀렸지? 기억도 안 나.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물세 하루 공부는 하루에 완성시켜라.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뭐 잘 알죠. 나를 알고 설거를 하면 백전백승이다. 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저건 어디에 가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의 무기는 뭐가 있으며 내한테는 장점이 뭐가 있다. 또 약점이 뭐다. 이 평가를 통해서 자꾸 점검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높이고 남들은 어디까지 하고 있구나 나는 더 해야 되지.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10번 계명은 평가 완성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10계명들 수학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10계명들을 자기 거로 잘 만들고 몸에 완전히 습득이 되도록 만들면 반드시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